네, 주요 산업들의 업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이죠. 키워드 나우 환경 에이셀의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복귀하는 이유가 이 휴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혹시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의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검색량 신고점 기록한 키워드 궁금합니다. 바로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키워드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기아의 소형 SUV인 이 소울, 그리고 해운 기업 H&M, 체성분 분석기기 브랜드 인바디가 글로벌 검색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그리고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인 BTS도 주목을 받으면서 검색량이 크게 늘었고요.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도 검색량이 함께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쿠팡과 서린컴퍼니의 라운드랩도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라이징 키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H&M이 올랐어요? H&M? 네, H&M이 계속 요즘 키워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중동발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해운 운임 올라가고. 맞습니다. 인바디는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더라고요. 이럴 때가 혹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오늘은 엔터 쪽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주제예요. 엔터. 블랙핑크 인기 많은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검색량이 블랙핑크 다시 올라오는 거는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6월 10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SNS를 통해서 고향 콘서트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오는 7월 5일과 6일이죠.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이번에 콘서트가 개최되는데요.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 콘서트이기도 하고 K-팝 걸그룹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스타디움급 콘서트로 열리는 공연입니다. 치아 재연석까지 지금 다 매진되었다고 하니까 팬들의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이번 월드 투어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표처럼 지난주에 이제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지역 콘서트 티켓팅이 있어서 또 검색량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약 2년 8개월 만에 블랙핑크의 신곡 발표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해외 유명 감독과 협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지난주 이 소식이 공개되면서 콘서트와 신곡 양쪽 모두에 관심이 쏠리면서 블랙핑크에 대한 검색량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에 대한 관심이 블랙핑크의 검색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블랙핑크 콘서트 인기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아시아 투어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K-팝 걸그룹 중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6개국 7개 도시에서 14번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디움급 대형 콘서트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14회 공연을 관객 규모로 환산하면 약 8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7만 명 이상이 수용이 가능해서 해당 그 지역 도시의 콘서트들 중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은 벌써 다 매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 가오슝 공연이랑 방콕 공연 역시 같이 매진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밌었던 건 내년 홍콩 공연을 둘러싸고는 좀 티켓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홍콩 경찰은 지난주에만 관련 신고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네. 아무래도 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좀 팬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는데 재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웠던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어쨌거나 인기가 굉장히 넘쳐난다 이 말씀이신데 네. 지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개인 활동에서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몇몇이 개인들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더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YG 엔터는 사실 21도 어디 동남아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쵸. 정말 성과가 기성 가수들한테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하이브 BTS도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역시 완전체 곧 복귀한다 이 이슈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멤버들의 저녁 소식과 BTS 페스타라는 행사가 좀 이번 검색량 급증의 요인으로 해석되는데요. 예. 지난 6월 10일과
11일에 이제 멤버들 4명이 군대 전역을 하면서 이제 팬들의 관심을 모았고요. 또 오는 21일에 슈가도 소집 해제될 예정이라서 하반기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이 BTS 페스타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렸던 행사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고향 킨텍스에서 해당 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약 6만 명의 팬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이벤트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들도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보면 구글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에서도 BTS 검색량이 52주 신고점을 기록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영고님도 혹시 아미예요? 저는 네 B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미는 맞네요 어쨌거나. 아미로 네. 전 세계 아미 숫자가 막 2천만 명 이상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중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강의 군대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에 자주 또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위버스 플랫폼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버스는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가 운영하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데요. 네. BTS와 블랙핑크 포함한 다양한 K-팝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티스트별로 그 커뮤니티가 따로 확인되어 있고요. 이제 팬들이 직접 콘서트 같은 영상들을 뭐 소비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서 팬들에게 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하나 주목할 서비스로는 위버스 DM이 있는데요. 네. 디어유의 버블과 비슷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1대1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런 유료 소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4월 런칭을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같은 해 3분기 실적에서도 실제로 위버스 활성 사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하고? 이제 연예인은 여러 팬들이 남기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팬은 연예인이랑 1대1로 대화를 하듯이 볼 수 있어요. 이게 화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하이브는 분기마다 위버스의 월간 활성자 수 MAU라고 하죠. 네.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TS나 뭐 블랙핑크 같은 대규모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반기 활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위버스 MAU 또한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화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위버스 검색량이 월등히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뭐 때문인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둘 다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주 이슈긴 합니다. 예. 블랙핑크 아시아 지역 콘서트 일정이 발표되면서 선예매를 위해서는 이 위버스 샵을 통해서 블링크 멤버십, 블랙핑크 팬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만 선예매가 가능했더라고요. 해당 시점부터 위버스의 검색량이 꾸준히 올랐는데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하면서 이 위버스에서의 활동이 조금 이어졌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BTS 페스타가 벌어지면서 오프라인 행사 안내도 위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제이홉 같은 경우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앙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공연도 위버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팬들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위버스가 이게 하이브의 플랫폼인데 다른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활동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아리아나 그란데, 두아리파도 여기에 입점을 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이런 플랫폼은 이제 TV랑은 다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지역을 좀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고 위버스 매출이 지금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나 되나요? 네, 위버스를 운영하는 이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의 분기별 매출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약 5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더라고요. 지난 분기에 이제 하이브의 매출이 한 5천억 원 정도 했으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예요? 네, 이런 위버스의 좀 매출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이 결제하는 유료 멤버십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위버스 DM을 포함해서 이런 구독형 멤버십이 좀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핑크 선예매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했던 이런 연간 멤버십이 기존의 멤버십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또 작년 12월부터는 디지털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가 추가됐는데요. 뭐 광고를 제거해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아티스트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영상 화질을 좀 좋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실적 발표에서도 위버스의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언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런 서비스들이 추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검색량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런 유료 구독 확대가 된다면 위버스의 수익성이 더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국내 팬덤 플랫폼이 위버스 외에도 여러 군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팬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팬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런 시장을 같이 경쟁하는 경쟁사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 디어유의 버블이 있고 또 최근 상장했던 노머스의 프롬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까지 좀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위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예매, 뭐 멤버십, 라이브 스트리밍, 굿즈나 뭐 앨범 구매까지 가능한 통합형 플랫폼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좀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큰 서비스다 보니까 팬덤 활동이 상업화 구조랑 바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 또 베리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엔터가 최근 본격적으로 확장 중인 플랫폼인데요. 아직까지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료화는 안 됐지만 좀 아티스트별로 커뮤니티가 좀 특성에 맞춰서 설계돼 있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삼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나 IP와 좀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예. 버블은 아까 보신 것처럼 디어유가 운영하는 1대1 메신저형 플랫폼입니다. 월 한 4,000원 내면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같이 문자나 카톡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단순한 구조지만 좀 정서적 밀착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냥 SM 자회사죠, 디어유? 네,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프롬 같은 경우는 노머스의 디어유의 버블과 비슷한 플랫폼인데요. 1대1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구독형 서비스인데 좀 팬 개인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아무래도 하이브의 위버스가 이 구조가 가장 잘 정착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양한 팬덤 플랫폼들까지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렇게 엔터 관련된 검색 키워드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걸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검색량이 단순한 팬들의 반응을 넘어서서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복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몰려 있고요. 글로벌 투어나 굿즈, 뭐 멤버십, 스트리밍까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정착돼 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점점 불어오고 있는데요. 중국발 컨텐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음반이나 굿즈 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콘서트 같은 곳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원이었기 때문에요. 네. 하반기 활동 본격화에 대한 중국 수요 복귀 가능성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와운의 최수창 대표가 바로 뒤에 연결이 돼 있는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미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